행위만이 인간의 배타적 특권이다. 짐승도 신도 행위의 능력은 없다. 행위만이 오로지 타인의 지속적인 현존을 자신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 네,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한 말인데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은 빙글빙글 돌아가 반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간다면 그저 틀린 길만 나올까. 오늘도 우린 쉬지 않고 달렸잖아. 그러다 머리 핀 거라 동네 한번 빈 거라. 너는 빛보다 급하게 가지마. 그렇게 머물러줘. 네, 안녕하세요. 우리의 이유를 진행하는 하승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의 이유를 함께하고 있는 이혜수입니다. 네, 네. 별일 없으셨죠? 별일 없는데 날이 너무 더워요. 그렇죠. 네. 날이 이제 진짜 온도가 확 올라가네요. 확 더워가지고 약간 적응을 못 하겠어요. 너무 갑자기 더워지니까. 그래도 이제 알러지는 좀 없어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러지가 있었는데 알러지 약을 결국 먹고 네, 한 일주일 반 정도 지나니까 가라앉았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어쨌든 가라앉아서. 네. 네, 저희 이제 전에 시간에서 이제 한나 아렌트 얘기 계속 할 텐데 네. 어떠셨어요? 한나 아렌트 재밌나요? 한나 아렌트요? 네. 책 자체는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지, 어려운데 재밌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한 구절구절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읽을 때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네. 머리가 아픈데 재밌는? 네. 네. 이런 느낌인데 네. 이해했냐? 라고 물으시면 이해는 못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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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번 읽고 이해하시면 한나 아렌트가 슬퍼합니다. 네. 네. 뭐 여러분 읽으셔야 될 필요도 있고 사실은 약간 배경 설명을 조금 들으면서 네. 이해하실 필요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또 그 얘기가 되게 유명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짐승이라고 표현했지 어쨌든 이게 동물도 인간이 동물과 신 두 존재가 구별되는 그 이유를 한나 아렌트는 행위라고 하는 거에서 찾거든요. 네. 이게 보시면서 이 행위라고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타인의 현존을 조건으로 삼는 전제 조건을 삼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딱 들으셨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직관적으로요? 네. 직관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읽으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네. 이해한 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냥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행동만을 한다고 하면 그게 그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는 네. 존재인데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답다고 느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한때는 되게 우수한 명작 동화라고 칭송을 받았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너무 서구인의 시각을 반영했다라고 하는 또 비판도 받고 있는 그 소설이 이제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죠. 네. 거기 보시면 로빈슨 크루소가 이제 난파당해가지고 섬에 가잖아요. 그럼 섬에 가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뭐 열매도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캐고 물고기도 잡아서 먹고, 그게 이제 한나라한테 보면 노동이죠. 네. 살아가기 위해 생존하기 위한 노동. 그리고 어쨌든간에 또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집도 짓고, 필요한 이제 살림살 도구들도 보시면 이제 로빈슨 크루소가 다 하나씩 만들죠. 네. 그게 이제 아렌트가 보는 이제 작업. 오. 본인이 생각하던 구상대로 이제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뭐 여기 보시면 아렌트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되게 이거는 어쨌든 고독한 활동인 거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로빈슨 크루소가 뭐 남들이 볼 땐 나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잘 살죠. 먹을 것도 비축해 놓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사색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로빈슨 크루소가 항상 그 갈망하고 있는 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 네. 이제 이 책이 비판받는 이유는 이제 그 타자를 이제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물론 뭐 본인은 다른 야만인으로부터 구해줬기 때문에라고 하는 일종의 이런 전제 조건을 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른 존재를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비로소 그 왔을 때 본인이 프라이데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존재가 왔을 때 이제 로빈슨 크루소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독백이 아니라 이제 상대를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과의 뭔가 이렇게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 조금씩 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렌트가 봤을 때 이제 이 행위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처럼 먹고 사는 일에 매진할 수도 있고, 근데 신처럼 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자기가 어떤 사회를 창조해 가지고 짜잔 이렇게 또 이제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유일하게 타자라고 하는 존재들과 그 존재들 속에서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신과도 다른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렌트가 보는 이쪽에 인간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뭐냐, 아렌트가 봤을 때 인간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한데, 뭐 최근에 저희도 보면 막 선거 기간에 먹고 사니즘 뭐 이런 얘기 네. 나왔었잖아요. 먹고 사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근데 진짜 인간이라고 한 존재의 본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아렌트는 인간이 그냥 어떤 이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이 세계 속에 의미 있는 일을 남기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인간의 조건이라고 봤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사실 이제 아렌트가 하기 위해서 이 두꺼운 책을 이제 네.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쨌든 이 책에 들어가기까지의 약간 배경 같은 걸 얘기했다면, 네. 오늘은 이제 좀 이제 이 책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네. 한번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좀 그때 노동까지는 한번 읽으셨다고. 노동을 다 읽지는 못했고요. 네. 노동의 끄트머리? 그래도 많이 왔네요. 15번 소유의 사적 성격과 부 앞에까지 읽었는데요. 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사적이라는 개념이 박탈된이라는 네, 네. 개념에서 왔다는 그렇죠. 그 점이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쨌든 우리는 사적이다라는 걸 뭔가 지금 친밀함과 같은 맞아요. 영역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그런데 아렌트가 가져온 고대 그리스의 애초의 용어 자체가 박탈된이라는 개념에서 온 거고, 그 개념이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근대 사회가 인간이 스스로를 약간 소외시켰다, 다른 세상을 소외시켰다라는 개념이랑 좀 네. 비슷한 면이 있는 것처럼 맞아요. 느껴져서 그 지점이 좀 재밌었고, 요새 과학이 워낙 발달한 사회라서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게 오히려 인간을 그 세계로부터 이렇게 박탈되게 만드는 네, 네, 네. 그런 그렇죠. 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만 했습니다. 핵심들을 거의 다 핵심 짚으셨는데요. 아, 정말요? 그럼요. 열심히 잘 읽었군요. 네.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말씀하신 거에 약간 이제 좀 기본적인 저희가 이제 약간 개념을 잡고 들어가면 좋은 게,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제 우리는 근대인들은, 그러니까 너는 공적인 삶을 살래, 사적인 삶을 살래 이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삶을 기본에 깔고 그게 어느 정도로 될 때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이게 동양식으로 보면 약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렇게 해서 이제 집부터 잘 하고, 사실 그 말도 잘 따져보면 그게 그런 의미는 아닌데 한국에서는 마치 네. 집안일부터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국가로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머릿속에 약간 인간은 어쨌든 개인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생활이 먼저, 그 다음에 공적인 생활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제 그리스적인 의미로 따지면 우리가 사생활로 알고 있는 뭐 프리바투스라고 하는 존재는 보통 노예들, 그러니까 공적인 삶에서 박탈된 존재들.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고대 그리스에는 노예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소위 말해 이제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교역하러 오거나 아니면 네. 다른 나라에서 이제 도망친 자들,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네. 근데 외국인들은 그래서 이제 시민권이 부여가 안 됩니다. 그들도 박탈됐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프리바투스라고 불리고, 포퓰루스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일종의 이제 폴리테이아라고 말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마치 우리는 이제 사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공적인 삶을 부수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이제 고대인들한테는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사적인 삶 이런 것 자체는 개념이 없었고, 그냥 어쨌든 이제
그거는 있었죠. 어쨌든 이게 소유는 경계가 있으니까 네. 뭐 모든 걸 다 서로 나누고 이렇게 다 아는 사회가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경계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그 중에 가계라고 불리는 오이쿠스라고 불리는 일종의 자기의 가계를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이 가계 안에 뭐 노예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식솔이 있으면 거기 외국인도 있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구분되는. 근데 어쨌든 이 가계도 전체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왜냐하면 가정의 평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 공동체가 만약에 전쟁으로 이렇게 침략당하고 사라지면 이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든 우리가 반대로죠. 고대인들은 퍼블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부수적으로 나중에 여유가 생기고 하면 어떻게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사생활의 영역. 근데 이 경계도 그닥 명확하진 않았다. 근데 이제 이게 아이렌트가 봤을 때 이게 근대로 오면 점차 어떻게 되냐면 사생활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개인화되고 또 한편은 뭐냐면 이제 그 포퓰루스라고 하는 존재들은 그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냥 공중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게 고대 그리스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공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면 되게 무시당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시민권이 있지만 너는 진정한 아테네인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너는 공적인 일에 우리 공동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너는 관심이 없잖아. 실제로 보면 그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했던 연설 이런 걸 보면 또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나오거든요. 그는 부유하지만 공동체는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 속에서 이제 고대 그리스의 히랍의 세계관에서는 이 포퓰루스라고 퍼블릭이라는 공간이 가장 우선적이고 이게 가장 왜냐하면 이게 우선적이라고 하는 게 뭐지 도덕이나 이런 것처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당위가 아니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되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개인화된 나를 생각하지만 거기는 개인이라고 하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죠. 나는 뭐 그러니까 그때 그 예전에 옛날 영화 서양 영화 보시면 이제 네. 그러잖아요. 뭐 나는 아테네의 누구요, 뭐 나는 스파르타의 누구요, 뭐 이런 식의. 그러네요. 애초에 그렇죠. 수식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아테네 내에서는 나는 어느 지역의 누구요, 뭐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귀족 이게 아테네도 주구장창 민주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민주주의 전에서는 다 귀족정이었거든요. 네. 귀족정에서 당연히 다 누구냐면 나는 누구 가문의 누구요 이렇게 했는데 민주정일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가령 이제 나는 뭐 청산면에서 온 누구요, 나는 이원면에서 누구요 이렇게 이제 지명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이제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존재요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는. 네. 의미였거든요. 방금 소름이 돋았어요. 왜요? 뭔가 그 읽었다가 이해가 안 된 게 있었는데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이제 근대 들어오게 되면 아렌트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화되고 개인화되면 인간이 좋은 게 아니라 아까 로빈슨 크루소와 똑같은 거죠. 네.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뭔가 되게 허전하고 고립돼 있고 뭔가 허전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추구하냐면 이제 휩쓸려 다니는 거. 그러니까 그 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보면 제가 예전에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그 펠리폰네소스 전쟁사 이런 거 보면 진짜 수다스러운 게 뭐 다 한 명씩 나와서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야. 나는 어디 누구요? 이러면서 나는 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누가 나는 그게 뭐 반박합니다.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그 공적인 자리에 드러낼 때도 항상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견이 되게 내가 이 속에서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의견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아렌트가 우려하는 거는 근대는 굉장히 사람들을 개인화시키면서 또 한편은 뭐냐면 이제 굉장히 대중화시키는 네. 뭐 그런 거죠. 너 뭐 좋아해? 이러면 나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비슷하게 좋아하지. 이렇게 개성을 드러내는 게 그렇죠. 네, 어려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찌 보면 약간 사회가 존재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타자들 속에서의 현존인데 근데 또 각기 다른 타자들이 다 똑같은 타자가 아니라 네. 타자들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개별 인간이 다 그렇죠. 다르다. 그렇죠. 네. 그 개별 인간이 다른 점에 독특함을 서로 뽐내는 게 되게 중요하면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그 공동체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아렌트 얘기 나오면 이제 권력이라는 단어 등장하는데 바로 그게에서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게 형성된다라고 우리는 뭐 마치 근대 사회는
뭐 대통령, 뭐 장군 이런 마치 직제가 권력인 것 같지만 사실 아렌트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행위할 때 권력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그 행위하는 것들이 더욱더 격렬해질수록 권력의 파동이 커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렌트는 그게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근대 사회로 오면서부터 이게 마치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처럼 분리되고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서 후퇴하는 것들이 마치 현명한 그리고 원래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삶에서는 그랬었거든요. 고대 그리스의 부자들이 민주주의에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들인데 네. 왜냐하면 민주정에서는 뭔가 전쟁이 나거나 국가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부자들한테 의무적으로 돈을 걷었어요. 아, 네. 마치 최근에 우리가 그 대선 토론회에서 이익균정권 이런 게 헌법에 원래 재헌헌법에 있었거든요. 한국에도 이익균정권이라고 해서 기업은 사장의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것이기도 하다. 이런 이제 이 균정권이 고대 그리스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돈을 뜯기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야 제발 좀 더 뭐 주세요 뭐 세금으로 이것도 아니고 너무나 사람들이 와서 당당하게 야 네가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건 다 우리 공동체 덕분 아니야? 그럼 네가 당연히 돈 많이 내야지. 너무 당당하게 돈을 뜯어가는 그런 사회에 존재했기 때문에 부자들은 되게 이제 기분 나쁜 거죠. 돈을 많이 내거는 기분 나쁜데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가는 것도 되게 기분 나쁜. 나는 이렇게 기여를 많이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야 돈을 많이 버는 게 뭐가 명예로운 일이야. 맞아요. 더 명예롭게 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명예로운 일이야? 명예로운 거는 아킬레스처럼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 죽어야지 명예로운 거지. 무슨 공동체의 명예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기분 나쁘고 돈도 뺏기고 명예롭지도 않아. 근데 그런데 마치 이게 근대 사회 속에서는 이제 개인 이렇게 되고 개인의 특히 소유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개인이 그냥 공적인 삶에서 물러나서 자기 소유만 계속 늘려나가고 특히 어쨌든 또 아렌트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 그냥 소유가 차원이 아니라 이게 자본이 되고 자본이 확장되면서 결국 이게 무한 증식하게 되는 과정.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을 더욱더 좋지 않은 상태로 이제 몰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아렌트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렌트는 걱정이 되게 많은 거죠. 책에서 시작도 보시면은 인간의 조건을 딱 얘기하다가 바로 이제 공론 영역과 사적 영역 이렇게 딱 들어가고 그러면서 인간은 사실 요즘에 우리네가 막 사회적 경제 이런 표현 쓰면 사회적 경제 되게 공동체 경제 같잖아요. 근데 사실 아렌트는 사회라는 말 자체 출현 자체가 되게 근대적이고 개인화된 어떤 이 사회적 관계망의 출현이기 때문에 사실 아렌트는 사회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경제 자체를 국가에서 이렇게 다루게 된 것 자체가 약간 문제라는 그렇죠. 인식도 있던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아렌트가 봤을 때 경제라고 하는 거는 노동의 영역이나 아니면 작업의 영역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되게 고독한 영역.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인간의 공동체적 삶에서는 크게 의미 없는 것들인데 국가가 경제를 관장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뭐냐 하면 결국 이 정치 공동체가 해야 될 중요한 과업이 이 공적인 영역을 만들고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로 이제 이 논의가 압축되는 마치 어느 나라 같죠 최근에 그럴 수 있죠. 근데 보면 우리 예전에 만난 어르신들이 그러신 얘기 하잖아요. 니들이 60년대 안 겪어봐서 그렇다. 보릿고개 있을 때 진짜 먹고 살 게 없을 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네, 힘들죠. 그렇죠. 힘들죠. 그러니까 뭐 아렌트 얘기할 때 그 먹고 살기 하나도 안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근대 사회가 아렌트가 살던 시기가 어쨌든 인류가 스스로 지구를 없애버릴 정도로까지 과학기술이 발전을 했고 당연히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그 자동화와 인공화의 경향을 따르면서 이제는 흔히 어쨌든 이제 인류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부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 수 있다. 물론 그때도 그렇게까지 간 건 아니었지만 왜냐면 아직도 안 갔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리라고 예상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러면 인간은 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좀 필요한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파시즘이나 이런 일종의 그 질문에 답을 주는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보시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대자본가들이 이제 등장하고 산업 자본가들이 등장하는 시기인데
그래서 보면 독일도 보면 굉장히 빈부가 이제 사회가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각해지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다수는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이고 아주 네. 극소수가 이제 부를 독점하는 단계.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회는 갈라지죠. 그렇죠. 불평등이 심해지고 불만이 엄청 쌓이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 이제 아렌트는 좀 비판을 하죠. 마르크스를. 사회주의 운동이 등장해서 이제 이 불평등을 없애고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렌트는 야 그런 방식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지겠냐. 왜냐하면 너희가 하는 것들은 똑같이 인간을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종속시키는 마치 이 노동이 해결되면 인간다운 공동체가 올 것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는 노동으로는 인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없는데 그리고 노동은 타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러면 사회주의는 위험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사실은 이제 아렌트는 가지고 있었던. 근데 그 시대부터 그거를 얘기한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렌트는 겪었잖아요. 그 그쵸. 처절한 파시즘을, 나치즘을 겪었고 본인이 몸소 수용소를 체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뭐 사상적으로 막 이렇게 그냥 그래 우리가 흔히 얘기한 철학자들이 막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혹은 물이 흘러가는 강을 보면서 이걸 생각해낸 게 아니라 되게 어쨌든 그 격동하는 정치사를 몸소 겪으면서 야 이렇게 인간 사회가 흘러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사실 되게 진지한 고민들을 이제 했던 거고 그 고민들 속에서 사실 이제 아렌트가 뽑아낸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근대 사회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공사 영역에 확 구분되고 공적 영역이 이렇게 찌부러들고 사적 영역의 소유가 더 확장되는 과정을 보면서 아렌트가 이제 설명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말한 게 이제 빅탁티바라고 하는 인간의 삶에서의 저기 활동적 삶에서의 빅탁티바가 있는데 이 활동적 삶을 구성하는 세 가지 층위가 이제 노동, 작업, 행위 이렇게 보는 거고 네. 거기서 왜 행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중반부 보셨던 이제 이쪽에 중후반부까지를 이제 가는 게 요 책의 이제 3분의 2 정도가 이제 거의 어쨌든 마지막 장을 빼면 어쨌든 행위를 얘기하는 게 가는 거고 사실은 행위를 얘기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권력, 네. 정치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사실 약간 우리 한국 사회는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 비슷하죠. 우리 항상 보면 결론이 정치로 가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하다가 결국 정치가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정치는 주로 이때까지 뭘 얘기했냐면 대표자를 그렇죠. 선출하는 대표 네. 국회의원이나 뭐 군수가 잘해야 된다. 네. 대통령이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해왔는데 아렌트가 볼 때는 그게 전혀 틀린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 제도가 그렇게 설계돼 있으니까 틀린 건 아닌데 그게 정치의 전부야? 그럼 당신은 그 정치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우리도 보통 아이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관도 이러고 이제 결론이 끝나는데 아렌트는 그렇게 결론이 끝나면 안 된다라고 사실은 왜냐하면 관도하고 난 뒤에 당신이 어디로 돌아갈 거지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노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관도하고 우리가 손 털고 결국 일이나 하자. 네. 다시 반복되는. 그렇죠. 네. 우리도 막 예전에도 뭐 촛불 집회에 나갔다가도 이제 좀 될만하네 이제 됐네 싶으면 다시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네. 다시 일하러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렌트 볼 때는 그래서 뭔가가 계속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닐까? 뭔가 좀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좀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렌트가 설명하는 방식이 기존의 것들과 조금 다른 지점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네.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면 노동 뭐 그냥 뭐 이렇게 월급 받고 일하는 거지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과 사실 아렌트가 이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내서 이해하는 게 제가 볼 때 조금 필요하고 또 한편은 어쨌든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네. 그래서 또 행위가 뭐 어쨌다는 거야. 사실 이게 영어로는 그냥 액션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레이버, 워크, 액션 이렇게 세 개가 이제 구분되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뭐 행위는 뭐 아주 뭐 독특한 뭔가를 가리키는 걸까? 그럼 가령 그런 거지. 우리는 언제 행위를 할까요? 우리는 언제 행위를 할까? 지금 생각했을 때는 뭔가 현대 사회에서 행위를 할 때는 부당한 일이 있다고 느꼈을 때 행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행위를 좀 해결하기 위한 토의를 하고 부당한 일을 안 겪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 겪었을 때는 대부분 이제 노동과 작업을 많이 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오히려 고민을 나누거나 할 때 좀 행위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아렌트가 얘기하는 것도 이게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이 무처럼 잘려 이렇게 딱 경계가 그죠, 확실해 네. 이건 아닌데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잖아요. 가령 뭐 우리가 뭐 우리 저도 마찬가지 보육 이렇게 하면 되게 사적 영역 일이 같지만 이게 우리의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아이들이 있어. 이러면 이거는 사적 영역의 일이 아니라 이제 공적 영역의 네. 일이고 또 어쨌든 그럼 어린이집을 만들었어. 뭐 군립 어린이집 만들었어. 근데 그 어린이집에 일하는 보육 노동자들이 있으면 그럼 이 노동자들한테는 이게 노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육 정책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되게 공적인 사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사실 이제 이렇게 막 섞여 있네요. 섞여 있는 네. 거지. 그럼 사실 근데 뭐냐면 섞여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비탁티바라고 하는 게 난 오늘 오로지 노동만 할 거야. 아무도 안 나한테 되죠. 말 시키지 마세요. 나는 일만 할 거야. 사실 노동할 때도 행위가 늘어갈 수 있죠. 어, 네. 그렇죠. 근데 아무도 말 시키지 마. 나는 일만 할 거야라고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노동지향적인 일의 존재. 근데 사실 또 일의 성격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2인 1조 일하라고 하는 건 결국 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일 속에도 보면 이제 타자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일의 형태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특히 요즘 우리가 얘기한 돌봄 노동, 중요 생각 이건 당연히 타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럼 이거 돌봄 노동은 노동이야 행위야? 어, 이게 되게 헷갈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렌트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이제 복잡해요. 근데 뭐 아렌트가 살았던 시기에는 이게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그렇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걸 다 아렌트의 모든 논의 틀로 다 이해해야지. 그건 어렵죠. 네. 그건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걸 약간 이제 구분해내는 과정들은 조금 필요한데 네. 그거는 노래를 한 곡 듣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최근에 제가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QWER의 고민 중독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인사가 괜찮을까 천 번쯤 상상해봤어 근데 오늘도 천 번 하고 한 번 더 고민 중 막상 네 앞에서 네 꽁꽁 얼어버렸다 숨겨왔던 나의 마음 절반의 반도 주지를 못했어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요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고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는 늦어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해도 좋은 걸 어쩌니 거울 앞에서 새벽까지 연습한 인사가 손을 들고 웃는 얼굴을 하고서 고개를 숙였다 아직도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고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는 늦어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해도 좋은 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속이 왈칵 뒤집히고 이쯤 왔으면 눈치 챙겨야지 날 봐달라고요 좋아한다 너를 좋아한다 너를 많이 좋아한단 말이야 벅차오르다 못해 내 맘이 쿡쿡 아려와 두 번은 말 못해 너 지금 잘 들어봐 매일 고민하고 연습했던 말 좋아해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혹시 조회와 비오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조회와 비오스요? 네.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것도 히라보인데요. 네. 그
그러니까 삶인데 그리스인들은 삶을 구분했어요. 어떻게요? 우리는 그냥 삶 이러면 한 단어인데 이 조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필연적 삶입니다. 필연적 삶. 그러니까 약간 생물학적 삶. 아, 인간은 먹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건 조회의 차원인 거고. 네. 그다음에 야 사는 게 야 저런 이상한 애들 말 듣고 우리가 살아야 돼.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삶은 비오스라고 불리는 일종의 공적 삶. 근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막 근데 이제 그리스는 좀 구분했었어요. 조회와 비오스는. 네. 왜냐하면 조회를 되게 약간 천한 영역으로.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거를 그렇게 본 이유는 비오스의 영역을 사실은 그러니까 똑같은 삶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조회 영역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그때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배불리 먹는 거 다 좋잖아요. 좋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를 약간 이제 조회의 영역은 약간 낮은 영역이고 비오스의 영역을 약간 고차적인 영역으로 구분시켜주는. 약간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쵸. 하는 것과 일부러 생각하는.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노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아니 그냥 나는 뭐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이거 하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보육 노동자도. 보육 노동, 돌봄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돌봄 노동자가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시간 시급 받으려고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나는 돌봄 노동을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아.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노동의 성격이 좀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이버라 하더라도 그냥 레이버, 너는 돈 받는 노동자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 이게 되게 보면 자본가적인 관점. 네. 야, 돈 받으면 돈만 받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네. 인간을 조회의 영역에 가둬두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중에도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라고 생각하는,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지? 라는 사람도 등장할 수 있는 거고, 뭐 여기도 보면 작업은 되게 장인의 영역인데 장인들도 보면 사실 혼자 일 안 하잖아요. 보면 어쨌든 그렇죠. 그럼 사실 그 사람들 중에 때로는 스승보다 탁월한 사람 당연히 있을 거고, 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게 약간 협동 노동의 성격으로 바뀌면 결국 공동으로 결정해야 될 것들은 사실은 꼭 노동만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같이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쵸.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입장이었다가 그쵸. 상의하는 영역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사실 이거는 되게 정치적 영역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동의 의사결정으로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작업의 영역인데, 공동의 의사결정의 차원에 들어가 보면 이거는 액션의 영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사실 이제 질문은 이제 그런 거죠. 너는 레이버와 작업과 액션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사실 아렌트가 묻고 싶은 거는 너는 그래서 뭐 어떤 지향을 가지고 싶은 거야. 중요한 그러니까, 질문이네요. 그렇죠. 마치 노동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많이 아렌트가 오해받는 게 이제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자를 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동의 영역을 낮게 보니까. 근데 이게 아렌트는 낮게 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네. 그 영역은 필연의 영역에 갇혀 있는 거. 그래서 자꾸 뭔가 많이 생산해야 하는 게 마치 무조건 좋은 것처럼 이제 그런 영역에 있는 거다라고 하지, 이게 무슨 뭐 비천한 사람들만 하는 영역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사람들 속 입을 타면서 어쨌든 이제 아렌트가 노동을 되게 비하했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아렌트가 되게 반노동자 처럼. 그리고 어쨌든 결국 아렌트가 얘기하는 액션은 결국 노예를 둔 그 고대 히라빈들 하는 거 아니야? 노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야, 네가 노예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다 보면 액션이 마치 이제 부유한 사람들의 마치 이제 신선 노름처럼 비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아렌트의 논의를 이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보는 거다. 그게 근데 아렌트는 인간의 활동에 층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그 층은 당연히 구분되지만 네. 분리되어 있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셋 중에 하나만 하면 사는 게 아니라 사실 다 해야지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레이버도 노동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어떤 자기 세계를 만들기 위해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순간에는 되게 활동적인 인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다 인간한테 다 있는데, 그러면 되게 독특한 존재로서의 인간은 뭘 통해서 자기의 독특함을 보일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아렌트는 그게 액션의 영역이다. 행위의 영역이다. 왜냐하면 노동으로 인간의 독특함을 보여주기 되게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특히 더 근대로 올수록 되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들, 다
비슷한 노동을 하죠. 특히 뭐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게 출연하면은 다 동일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별로 안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제 작업이라고 하는 거 아르헨테가 볼 때는 되게 자기 세계를 만드는 거라서 아르헨테가 되게 독특함이 있긴 하지만 근데 또 우리도 보면 그런 거잖아요. 뭐 테이블의 독특함 이런 게 있긴 사실 그런 것도 보면 어쨌든 간에 뭔가 이렇게 뭔가 과거에는 좀 더 독특했을지언정 그쵸. 요새는 약간 규격에 하늘 아래 맞춰? 새로운 네. 것이 없다는 말처럼 뭐 비슷하게 경향적으로 따라가고 뭐 우리가 복고 유행하듯이 이제 이건 유행이 이제 돌아온다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유한한 영역이기도 한데 아르헨티나가 되게 이 불멸의 영역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뭔가 이 영원한 영역의 것들은 뭐냐면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약간 액션의 영역인 거고 이 액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 드러난다기보다는 인간이 말과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게를 하는 말을 우리가 마치 어느 모 회사처럼 자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게 나를 설명해 줍니다. 혹은 내가 어떤 차를 타는지 보세요. 이게 나를 설명해 줍니다라고 아르헨티나가 볼 때 그거는 너를 설명해 주지 못해. 라고 하는 이제 아르헨티나는 하는 거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는 건 결국 네가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타자들이 너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는지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에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이고 싶은지를 보여줄 때 네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독특함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타자 없이는 안 되는. 네. 근데 그 요새 직업윤리라는 개념은 현대인들한테도 익숙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 생각해봐도 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보다는 내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일하면 좋을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사회적으로 미치니까 네. 노동을 비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차이가 있겠죠. 여전히 어쨌든 사회는 가난하고 불평등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뭐 피렌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그 영역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건 분명히 그쵸. 맞다. 네.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가 보고 싶어하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질문하면 사실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어디로 가고 싶어하는지가 보이는 거고 특히 어쨌든 근대 사회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가 봤을 때 근대에서 인간이 이미 이렇게 짜부러든 존재를 계속 하고 있고 이 짜부러드는 것인데도 마치 그게 올바른 길이냐 계속 이제 네. 사회가 이걸 정당화시켜 주는 거. 그걸 계속 요구받으면서 잘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게 네. 좋은 삶인 것처럼 여기도 보면 좋은 삶이라는 표현이 예쁘신 나오잖아요. 네. 그게 마치 좋은 삶인 것처럼 비춰주는 것들이 사실은 좋지 않은 인간의 삶으로 계속 인간을 몰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인공지능도 이게 진짜 인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뭐 AI 이런 것도 인간을 위한 기술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새도 없이 그냥 이제 야 AI 있으면 많이 생산할 수 있대, 빨리 생산할 수 있대, 우리가 이 노동력 시간을 줄일 수 있대, 네. 라는 거에만 신경을 쓰지. 그럼 결국 그것이 우리가 특히 나 개인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면, 그럼 결국 이게 우리의 존재를 위협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 위협을 이제 아르헨티나가 봤을 때는 이제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걸 이미 드러난 거죠. 과학기술의 발전도 그런데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 한 정책들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생각하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을 안 하고 일단은 국가에서 시행한 정책이니까 지자체에서도 해, 이런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아르헨티나가 볼 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런 거 관련된 액션을 하는 게 이제 활동의 영역인 거예요. 행위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그거를 뭐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겠지. 근데 사실 아르헨티나한테는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이 나한테 상관없는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속해 있으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나한테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러면 당연히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막 유튜브 어디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게 아니라 뭐 쇼를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그 사안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 어떻게 그 사안에 대해서 내가 발언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그리고 나와 같이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의 대안을 만들어 갈 거냐. 사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인간의 조건이라고 이제 아르헨티나가 본 거고, 네. 그래야지만 사실은 이제 이
근대 사회가 계속 낳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좀 이제 벗어날 수 있을 거다. 특히 아렌트가 이제 제가 행위의 영역에서 계속 나오는 것들이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네. 우린 자꾸 권력을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원하는 뜻대로 만들어주는 것들을 마치 이제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 힘을 이제 공유하는 거를 자꾸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렌트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뭐냐하면 네. 아렌트가 생각하고 있는 권력은 이게 또 우리나라 지금 상황하고도 약간 되게 다른데 저는 사실 최근에 한국 정치의 가장 문제는 저는 약간 사법화 정치가 자꾸 법의 영역으로 가는 거. 근데 아렌트 여기서 되게 명확하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법률 제정자는 도시 성벽을 쌓는 자, 즉 정치적 활동이 시작되기 이전에 일을 끝내야만 하는 자와 같다. 따라서 그는 다른 장인이나 건축가와 같이 취급되었고 해외에서 불려오기도 하고 시민권이 없어도 일을 맡을 수가 있었다. 이 법률가입니다. 아테네에서. 반면 폴리스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는 오로지 시민에게만 제한되었다. 시민에게 법률은 도시 주변의 성벽처럼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생산의 산물이었다.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구체적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어떤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여기서 모든 차후의 행위는 비로소 일어날 수 있다. 이때 공간은 폴리스의 공론 영역이고 그것의 구조는 법률이다. 입법과 건축은 같은 범주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공론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발언할 수 있고 타인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누구라도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공간을 열어주는 게 법의 역할. 근데 이 법이 그 공간에 들어가서 이 사안은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법의 역할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아렌트가 볼 때 법을 제정하는 거는 액션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작업입니다. 워크입니다. 워크. 네. 그러니까 법은 액션 행위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아렌트는 보는 거. 물론 아까 말했듯이 그럼 법률가들은 배제돼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법률가들이 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으로서 발언하는 건 당연히 인정이 되죠. 왜냐면 뭐 법률을 고민할 때 그 단위에선 그렇죠. 행위가 있을 수 있고. 그 법이 네. 제대로 그 법의 제정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법이 이러니까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치의 영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한국이 지금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법의 영역에서 정치가 논의됩니다. 법으로 해버리면 그냥 그렇잖아요. 명확하니까. 대선 네. 후보자도 법에 따라서 선거에 나올 수 있냐 없냐도 했었고 우리는 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도 결정하게 되고 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 법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그래서 신문들 계속 보면은 무슨 법 몇 조 몇 항 계속 이런 얘기들 마치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법을 외워야지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국회에 지금 3분의 1은 다 법률가들입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국회가 법률가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이 제일 많아요? 네, 역대 국회에서. 아. 왜 이렇게 정치가 됐을까? 사실은 건축가들이 지금 가장 많이 아렌트의 의미에 따지면 한국은 왜 정치가 잘 안 될까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당연한 게 있는 거죠. 액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이미 어떤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짜놓은 구상대로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렌트는 이제 사실 그게 절대로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 그리스인들의 해결책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한국은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보니까 한국은 뭐냐면 권력이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 법에 의해서 부여되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죠. 네. 너 이거 무슨 근거로 이 일을 하는 거야? 몇 조 몇 항에 있어? 그래? 어쩔 수 없지. 근데 사실은 아렌트가 볼 때 행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법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거기. 때로는 법을 넘어서서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뭐 혁명론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 아렌트는 뭐냐 시민 불복종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시민은 법을 넘어설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어야지 시민이라는 거죠.
왜냐 그렇죠. 때로는 시민들이 도시의 성벽을 너무 건너뛰어가지고 이제 성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시민이야라고 하면서 성벽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넘어오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벽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그런 액션을 통해서 이제 이 정치 공동체가 활력을 유지하는 건데 지금 마치 이제 이 벽이 엄청 높게 세워져가지고 이 법 안 지킬 거면 다 나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네.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볼 때 이거는 권력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사회로 돼 있는 장인이 지배하는 사회죠. 근데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법이라는 것도 사람이 만든 거고 이 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약간의 그 장인 건데 이게 절대적인 게 돼버리니까 사람이 그렇죠. 거기에 끼워 맞추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게 너무 많은 사안들이 정치적으로 해결을 봐야 될 너무 많은 사안들이 다 법의 영역으로 가버린다. 라는 것도 사실 저는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좀 보시면 우리 뭐 정치인들 뭐 나오면 다 대부분 보면 이렇게 막 법조인 경력인 네. 거잖아요. 뭐 어쨌든 이번 대선 대통령 후보들도 보면 사실 법률 경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잖아요. 이게 맞나? 이게 마치 법을 아는 게 능력처럼 돼버린 심지어 이게 정치에서도 능력인 것처럼 돼버린 사회는 뭔가 좀 위험한 사회인데 어쨌든 한국은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게 네. 너무 노골적인 명확한 경향으로 보이고 있어서 저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뭐냐면 결국 정치의 역동성이 왜 안 살아나냐면 우리 왜 안 살아나냐, 왜 정치가 잘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이미 정치를 그렇게 개념화시켜버린 권력을 그렇게 개념화시켜버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좀 그렇지 않은 정치들이 이제 지금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걸 활성화시킬 거냐라는 또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그 사람들도 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렌트가 근데 아렌트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되게 좀 당위적이긴 합니다. 근데 왜 당위적일 수밖에 없냐면 2차 대전,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는데 아렌트가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네. 근데 뭐 미국이 그러면 그 당시 엄청 좋은 사회였냐? 그건 또 아닙니다. 아렌트가 미국에서 되게 한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회가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금권과 소비 사회로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 미국은 공격받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유럽은 초토화가 됐고 결국 뭐냐 미국은 호황을 누리는 시기였습니다. 유럽의 마샬 플랜을 일본으로 이제 원조를 해주던 그러니까 이제 미국 공장은 이제 밤낮없이 돌아가고 있을 시기. 네. 당연히 아렌트가 무슨 뭘 봤어요. 사람들이 다 레이버 노동만 하고 있는 거죠. 노동한 사회의 찬양이 막 생기고 그 당시에 또 막 그때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뭐죠? 그 포드 자동차 이런 게 막 하면서 이제 노동자들도 자동차를 막 몰고 다니는 시기.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부가 그렇죠. 물질적인 것들이 많이 사회를 좌우하는 시기가 된 거고 노동자들도 이제 물질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생산력이 된 시기에 이제 되게 좋아할 만한데 아르헨티나는 되게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또 유럽은 어쨌든 한창 재건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도 이제 당연히 먹고 사는 것들이 이제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니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한국 전쟁 끝나고 났는데 결국 뭐냐면 다 먹고 사는 점으로 간 거잖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재건을 해야 되니까 전쟁으로 는 폐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진짜 어쨌든 이 책이 58년도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아렌트가 살았던 시대는 이제 그게 한창의 시대였으니까 아렌트도 사실 뭐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시기인 거고 네. 또 생각해보시면 아렌트가 어쨌든 이방인입니다. 미국 사회. 그렇죠. 미국. 예, 네. 예.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렌트는 유대인 주류에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애매모호한 처지이기도 했는데 그럼 뭐 어떤 식으로 갈 거냐 해서 이제 아렌트가 말이 얘기했던 게 좀 다분히 명목론적이지만 말과 행위의 공유. 말과 행위의 공유. 말과 행위를 더 많이 우리가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행위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아렌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 드렸던 이제 아킬레스 이런 얘기했지만 저희 그 토르 영화 보시면은 그 토르의 행성을 뺏기잖아요. 아, 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우주선을 타고 이제 사는 난민들이 떠나잖아요. 네. 그때 똑같은 제사를 하거든요. 아테네인들이 스파르타 침공받았을 때 아테네를 포기하고 도시를 포기하고 떠납니다. 배를 타고. 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테네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아테네인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그곳이 바로 아테네다.
그 똑같은 얘기를 토로가 하거든요. 그 뭐냐 왕국은 물리적인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이 바로 아스가르드다 이런 얘기를 토로가 해요. 네.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누구냐 다 죽잖아요. 네. 그 습격받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얘기가 그 영화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제 그리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폴리스의 참된 공간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목적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폴리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너는 폴리스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그리스 아테네인들이 썼던 말들. 대단한데요. 이게 이제 아르테가 볼 때 이제 이 좀 되게 당차기도 하고 기운찬 말이기도 하죠. 네. 우리는 항상 보면 어디에 속해 있으면서 이제 안전함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르테는 뭐냐면 네가 가는 곳이 바로 폴리스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아르테 그러니까 되게 이게 용기 있는 말이기도 하죠. 아르테 사실 정치가 회복되려면 되게 필요한 게 용기라고 봤어요. 용기를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미 근대에서 인간은 다 사생활을 물러나는 게 된 거고. 그럼 이제 이 문을 열고 나와서 우리가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혼자서 결단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또 아무도 안 나서는데 서로 다 눈치 보고 있어 아무도 안 나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 용기를 가지고 이제 나설 때 네. 뭔가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 이제 그 아케인이라고 하는 게임 기반의 영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네. 아케인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 아케인이라는 단어가 시작하다. 이게 이제 힘을 권력을 행사한 이런 의미도 있는데 네. 시작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재밌어 보이네요. 네. 네. 저희 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그런 이제 시작하는 용기 이런 게 필요한. 거기도 보면 어쨌든 이제 완전히 구분된 세계,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지하에서만 살아야 돼요? 뭐 이런 이제 이렇게 약간 반란의 영화이기도 하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용기 있게 나서고 그 용기를 혼자만 용기 내면 이게 이제 만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오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오려면요. 함께 얘기해주는 그렇죠. 분위기. 용기를 낸 사람은 자꾸 이렇게 주저앉히고 야 너는 그냥 네가 뭐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주저앉히거나 아니면 야 그냥 네 일이나 신경 써. 네 일이나 잘해. 이렇게 해서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용기 있게 등장을 했을 때 아렌트에서 되게 중요한 게 어피어런스입니다. 출연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출연의 공간, 공론장이 뭐냐면 출연의 공간이거든요.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무슨 말인지 드러나 보자. 박수 쳐주자.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격려해주고, 네. 지지해주고. 뭐 사실 거기서 정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쵸. 모두가 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누구의 말을 듣고 지지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때로는 같이 싸우기도 하고, 이럴 때 이제 정치가 되는 거고. 그럼 뭐 그런 모든 용기가 다 잘 됐거든요. 그것도 아니죠. 인간은 어리석인, 아렌테는 뭐 인간이 완벽한 신이죠. 그렇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액션에는, 왜냐면 또 아렌테한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그렇게 모든 걸 다 허용해주다가 사고 치면 어떻게 할까? 사고 나면 어떡할래? 이렇게 이제 아렌트가 얘기하는 게 이게 또 되게 멋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렌트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 예측 불가능함이 있고 예측 불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엎질러지 물이죠. 환원 불가능하다. 갑자기 아찔한데요. 네. 인간이기 네.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고 환원 불가능한 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뭐 인간은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환원 불가능한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엎질러진 물이다. 아한테 뭔 얘기예요? 용서를 얘기합니다. 뭐 히틀러처럼 인간을 살상하고 인간의 아예 공적인 장 자체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겠죠. 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환원 불가능한 어쨌든 이 오류와 사고에 대해서는 인간은 어쨌든 타자에 대해서 용서라고 하는 걸 가져야 되고 예측 불가능에 대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인간은 약속할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이기 때문에 또 약속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쾌락만 쫓는다라면 약속은 의미가 없죠. 네. 왜냐하면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들은 배신할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것도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도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사고 환원 불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근대적 세계에서 인간을 자꾸 이제 묶어두는 건데 네. 그렇게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아렌트가 봤던 좀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근대적 세계관을 이제 탈출해야 되는데 이 근대적 세계를 깨고 나가려면은 그냥 기존의 것들을 그대로 고수하는 방식으로는 되게 어렵다라고 봤던 게 이제 아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한 좀 방법을 아렌트가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이 책이 이제 인간의 조건. 네. 네. 어떠신가요? 제가 그냥 사실 제가 드렸던 얘기보다 훨씬 더 풍부한 얘기를 담고 있는데 인간의 조건 읽으실 수 있게. 네, 읽으실 수 있게 기본적인 내용들만 약간 제가 이제 줄거리만 잡아드린 거고 사실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줄거리를 듣고 읽으면 확실히 읽을 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청취자들도 책을 좀 읽고 조금이라도 읽고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하신 개념들 들으면서 어쨌든 네. 근대 사회가 우리한테서 계속 그 공적인 영역을 많이 박탈하는 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공적인 그 공론장 자체를 사회가 계속해서 사회에서 우리가 공론장을 계속 박탈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점점 이 정치적 행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현상을 불러일으키거나 우리가 자꾸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뭔가를 해도 소용없다고 느끼거나 이런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조건은 박사님 설명만 들어도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까지 또 저도 더 읽어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렌트가 사실 책을 많이 썼습니다. 네. 책을 많이 썼는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아렌트가 이 책을 썼을 때 인간의 조건 썼을 때는 어쨌든 이제 미국을 망명하고 어쨌든 물론 그 앞에 이제 전체주의에 관한 책을 먼저 썼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 뒤에는 뭐냐면 이제 미국 사회도 이제는 혼란의 시기에 들어갑니다. 네. 그 혼란의 시기가 이제 뭘로 시작되냐면 이제 이쪽에 이제 흑백 갈등, 인종 갈등으로 네. 시작되고 또 하나가 이제 베트남 전쟁. 네. 시작이 되면서 이제 아렌트가 이제는 정치적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의 조건까지는 되게 추상적인 어쨌든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만 추상성의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아렌트도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정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현대에 딱 부딪혔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너 그렇게 정치는 철학이 아니다 얘기했으면서 네 눈앞에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을 안 할 거야? 이게 있었고 또 아렌트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어쨌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아이히만이라고 불렸던 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소장이 아르헨티나에 체포돼서 이제 재판을 받는 또 희대의 전 세계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아르헨티나가 발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보는데? 라고 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중요한 악의 평범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르헨티나가 얘기했던 시민 불복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 사회 이제 혁명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로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아르헨티나 구체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또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 다 묶어서 이야기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오늘 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혁명론이라는 책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 많이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좀 잘못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얘기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눠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노래 듣고 마지막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노래는요. 화이트라는 작곡가의 네모의 꿈입니다. 네. 노래 들으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주위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맛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네모난 아버지의 지갑은 네모난 지폐 네모난 팜플렛에 그려진 네모난 학원 네모난 마루에 걸려있는 네모난 액자와 네모난 명함의 이름들 네모난 스피커 위에 놓인 네모난 테이프 네모난 책장에 꽂혀있는 네모난 사전 네모난 서랍 속에 쌓여있는 네모난 편지 이제 네모 같은 추억들 네모난 태극기 하늘 높이 펄럭이고 네모난 잡지에 그려진 이달의 운수는 희망 없는 나에게 그나마의 기쁨인가 봐 주위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맛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